자,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들 하죠. 근데 때로는 진실을 아주 교묘하게 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해부학에서는요, ISC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재무 탐정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실적 분석이 아니에요. 숫자에 남겨진 지문과 단서들을 따라가면서 이 기업의 진짜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뭐랄까 한편의 추리극 같은 거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이죠.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매출이랑 영업이익, 그러니까 본업으로 번 돈은 거의 로켓처럼 솟아올랐어요. 근데 오른쪽, 최종 성적표인 당기순이익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죠. 아니, 돈은 분명히 엄청 많이 벌었는데 왜 내 주머니에 실제로 남은 돈은 그대로일까요? 바로 이 미스테리가 오늘 우리가 추적할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사업보고서가 우리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이 놀라운 실적 뒤에 숨어있는 게 과연 기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어떤 위험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수사의 기본은 프로파일링부터 시작해야죠. 용의자, 그러니까 이 ISC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뭘로 돈을 버는지 그 본질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ISC는 반도체 품질 검사관을 위한 핵심 도구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있잖아요. 그게 불량품인지 아닌지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때 이 ISC의 부품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전 세계를 무대로 이 기술력 하나로 승부 보는 강소기업, 이게 바로 ISC의 정체입니다. 자, 이 차트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네요. 매출의 4분의 3 이상, 그러니까 75%가 넘는 돈이 테스트 소켓이라는 단 하나의 제품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사의 운명은 이 테스트 소켓이 꽉 쥐고 있는 셈이죠. 이 놀라운 집중도, 이게 바로 ISC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주 날카롭게 지켜봐야 할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워런 버핏이 그렇게 사랑하는 개념이죠. 경제적 해자가 등장합니다. 옛날에 성을 둘러싸고 있던 물길처럼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진입 장벽을 말하는 건데요. 그럼 ISC의 해자는 뭘까요? 바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독점적인 기술이라는 아주 튼튼한 성벽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이 시장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해자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가 바로 이 기업의 미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을 시간입니다. 재무제표라는 환자를 이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이 기업의 재무 혈관 중에 막힌 것은 없는지, 혹시 숨겨진 악성 종양 같은 건 없는지 정밀 부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의 핵심 증거를 보시죠. 매출 26% 성장, 영업이익은 무려 34%나 폭증했습니다. 분업에서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런데 최종 결산인 당기순이익은 고작 2.6%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만 딱 보면 뭐랄까,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스터리의 열쇠는 2025년이 아니라 2024년에 있었어요. 진범은 바로 2024년에 발생했던 영업 외 수익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업이랑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돈, 쉽게 말해 특별 보너스 같은 거거든요. 이 보너스 때문에 2024년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 2024년의 숫자가 일종의 착시를 일으켰던 거죠. 자, 사건 해결입니다. 그럼 재무 체력은 어떨까요? 2024년 부채 비율이 11.4%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진 자기 돈이 100원이면 빚은 11원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100% 미만이면 건강하다고 보는데 11.4%는요, 사실상 빚 없이 장사하는 극도로 안전한 재무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2025년에는 15.9%로 아주 살짝 올라갑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5.9%라는 수치 역시 업계 최상위권의 무결점 재무 상태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빚 걱정 없이 오로지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금융 체력을 갖췄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에 대한 건강검진은 끝났습니다. 진단 결과는 매우 건강으로 나왔고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미래로 향해야 합니다.
과연 ISC의 성장 스토리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길목에 숨어 있는 리스크는 또 뭘까요? 사업 보고서를 보면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우리 앞으로 이걸로 먹고 살 겁니다 라고 밝힌 미래 먹거리들이죠. 기존의 주력 무기인 테스트 소켓을 넘어서 새로운 영토로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부품이죠. 이 HBM 테스트 시장을 우리가 정조준하겠다, 이런 강력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기존의 확실한 현금 창출원인 실리콘 러버 소켓에다가 HBM이라는 아주 강력한 로켓 엔진을 추가로 달겠다는 거죠. 이 새로운 엔진이 성공적으로 점화되느냐 마느냐가 ISC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ISC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변수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건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파도죠. 바로 반도체 산업의 경기 사이클입니다. 둘째, 회사의 미래가 걸려있는 HBM 신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큰손 고객사들의 지갑이 얼마나 열리는지. 이 3가지 나침반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자, 모든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만 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모은 단서들을 전부 종합해서 우리를 위한 실전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전략은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기 투자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변수를 신호등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사고 파는 타이밍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긴 호흡으로 보시는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경제적 해자라는 튼튼한 배, 그리고 HBM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믿고 쭉 항해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단기 투자는 매일의 파도와 바람, 즉 시장의 변덕에 맞춰서 돛을 계속 조종해야 하는 작은 돛담배 같은 거예요. 반면에 장기 투자는 가끔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국엔 항구에 도착할 거라고 믿는 그런 튼튼한 대형 범선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항해사가 되시겠습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사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3가지 결론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겉으로 보였던 순이익의 함정은 착시였고 2025년 본업 실적은 아주 훌륭했다. 둘째, 재무 상태는 빚 걱정 하나 없는 초우량 수준이다. 셋째, 미래 주가는 HBM 신사업과 반도체 경기라는 이 2개의 엔진이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재무탐정 수사의 최종 결론입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이 보고서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